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C 도쿄와 우라와 레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6위의 FC 도쿄입니다.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점유율 축구를 더딥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전술이 리그 내에서 파괴되자 삽시간에 전술 기조를 바꿨는데 이를 감안해도 지난 시즌에는 수비가 너무 좋지 못한 것이 탄력을 받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지난 시즌 도쿄의 약점은 레프트백이었습니다. 카시프의 활약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노장인 나가모토도 우측 풀백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프트백은 시즌 내내 공백이었죠. 때문에 리그에서 43실점을 기록했고 이는 9년 만에 기록한 최대 실점 수치입니다. J2에서 슈헤이를 데려오긴 했는데 일부 리그 경험이 아예 없는 선수라는 점이 상당한 변수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9위의 우라와입니다. 우라와 구단의 목표는 2022년 J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상으로는 9위에 그치면서 1왕배 우승과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과는 별개로 리그 안에서의 목표는 실패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리그에서의 부진이 책임을 물어 우라와는 감독을 교체하고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점유율이 높고 주도적인 축구를 선보이면서 팀의 계획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내용에 비해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스코르자 감독을 선임하면서 새 판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코르자 감독도 점유율 중시의 세밀한 빌드업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별다른 전술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일단 두 팀이 모두 점유율 중시의 팀인 것은 동일하나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우라와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도쿄는 양풀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반해 우라와는 지난 시즌 39실점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한 팀이었습니다. 물론 우라와의 세부 전술 문제와 외국인 선수들의 폼은 변수로 볼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팀은 우라와로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라와 레드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요코하마 FC와 나고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2부 2위의 요코하마입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승격한 전력입니다. 2021년 J리그에서 강등된 뒤 한 시즌 만에 다시 승격에 성공했는데 일단 이번 시즌의 목표는 당연히 잔류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주축 선수 대부분을 지키면서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잔류를 위해서는 수비가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은두카와 쿄헤이를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 뎁스를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두 선수 모두 J1에서 뛴 경험은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지난 시즌에도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호성적을 기록했던 유형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안정화에는 의문부호를 보내도 좋을 듯합니다. 결장자는 미네이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 일본 1부 8위의 나고야입니다. 수비 축구의 종말을 여실히 보여주던 팀입니다. 지난 시즌 수비 축구를 표방한 팀들은 겨우 잔류하는 데 그쳤는데 그나마 나고야가 8위에 오르면서 체면 치레를 한 정도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나고야의 수비 색채는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 1위의 팀이었고 3백 기반의 수비적인 축구로 시즌을 보낸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도 수비 축구 기조를 유지하려는 듯 히로시마에서 노가미를 데려오면서 센터백을 보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애초에 주전 3명 이외에는 명확한 센터백 자원이 없었기에 뎁스를 늘린다는 데서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노가미는 수비형 미드필더, 윙백도 소화할 정도로 멀티플레이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일단 나고야는 올 시즌도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요코하마의 영입생들이 대부분 일부 리그 경험이 적어 득점력 분산은 어려운 미션이 될 수 있는데요. 영입생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나고야가 수비해야 할 대상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수비 라인의 약점도 요코하마가 가지고 있는 터라 나고야가 일부 리그의 수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교토상가와 가시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16위의 교토입니다. 지난 시즌 16위로 강등 플레이오프로 떨어졌고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목표도 역시 잔류인데 되도록이면 지난 시즌과 같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득점 1위였던 우타카와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해준 것이 많은 선수이긴 했지만 39살의 많은 나이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중후반으로 갈수록 선발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자원이었기 때문이죠. 패트릭과 이치미를 데려오면서 보강도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결정자는 미네이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4위의 가시마입니다.
가시마는 후반기에 DTD를 제대로 탔습니다. 5월까지 리그 2위를 마크했던 때도 있었으나 후반기에 급격하게 추락하면서 4위까지 순위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경기력을 보면 리그 4위라도 마크한 것이 다행이었을 정도인데요. 결국 시즌 중반 우에다가 유럽으로 이적하자 득점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컸습니다. 우에다가 빠진 뒤에 치렀던 16경기에서는 18득점에 머무르면서 경기당 한 골을 겨우 넘겼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시즌 와일러 감독을 교체하는 등 공격력 저하가 팀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던 상태인데, 물론 스즈키와 함께 호흡을 맞출 후보는 5명이나 있는 상태라 시즌 초반에는 스즈키를 고정으로 두고 나머지 한 자리를 로테이션 돌리면서 가장 잘 맞는 조합을 찾아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교토가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가시마의 빌드업을 막아내면 후반기 득점 난조에 시달린 가시마도 꽤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교토가 전방 압박 빈도에 비해 골이 많은 양상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진의 뎁스 자체는 훌륭하고 스즈키라는 확고한 공격 자원이 있는 가시마가 승부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낫겠고 가시마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레소 오사카와 니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5위의 세레소입니다. 지난 시즌 5위로 순위를 7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 부진으로 인해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5위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운 성과라고 보는 편이 나올 수 있을 것이죠.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점유율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득점 6위와 실점 7위로 적절한 균형을 과시한 바 있었습니다. 코키쿠 감독은 팀의 시스템을 중시하는 감독이라 명확한 베스트 11을 구성하기보다는 누가 출전해도 팀의 조각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기를 원했고, 현재까지는 팀으로서의 조직력에서는 리그 최고 수준으로 팀을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지난 시즌 일본 2부 1위의 니가타입니다. 지난 시즌 J2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일부러 승격한 전력입니다. J2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시즌 J2 리그에서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을 동시에 차지했을 정도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최소 실점 팀이긴 했지만 센터백 뎁스 충원은 필수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시즌 센터백 조합이었던 피츠제럴드, 카즈히코의 공로는 상당했지만 이 두 선수 모두 30대 중반이라 빡빡한 일정을 자랑하는 J1에서는 이 두 선수로 한 시즌을 오롯이 치르기에는 무리입니다. 백업인 다이치도 30대라 수비의 에너지 레벨이 일부에서는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 타카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팀의 조직력과 수비력을 코키쿠 감독이 잘 다져넣었고 누가 나와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니가타의 수비라인 노세화는 일부 리그에서 버티기에는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레소의 공격 부진은 다소 변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지면서 대응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세레소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비셀고베와 후쿠오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13위의 비셀고베입니다. 지난 시즌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니에스타, 보얀 등 유럽에서 뛰는 유명 선수들을 엄청난 자금력으로 바탕으로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까지 떨어지면서 강등의 위협을 겪다가 겨우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대거 데려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베의 원래 플랜은 자신들이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주도하는 게임을 만들려는 것이죠. 그러나 전임 감독 2명은 점유율에 집착하다가 팀의 밸런스를 잃고 말았고, 고베를 잘 알고 있던 요시다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야 팀의 밸런스가 괜찮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고바야시의 셀틱 이적으로 인해 센터백 뎁스가 2명으로 줄어버린 것은 상당한 악재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지난 시즌 일본 1부 14위의 후쿠오카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수비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후쿠오카 역시 14위에 머무르면서 강등을 면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 가장 수비적인 감독인 하세베 감독과의 동행을 선택한 상황이라 팀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진 않은 상태입니다. 후쿠오카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경기의 템포를 일부러 죽이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팀입니다. 4-4의 기반의 전술로 상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위험 지역 안에 들어오면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스타일입니다. 고베같이 지공 중심의 팀에게는 의외로 효과가 큰 모습인데 지난 시즌 고베와의 2번의 경기에서도 0대0과 0대1로 나름 스코어는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후쿠오카는 올 시즌도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짤 것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지공과 밸런스 중심의 고베가 후쿠오카의 밀집 수비와 낮은 라인에 고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잦았습니다.
물론 고베가 지난 시즌에 비해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며 후쿠오카의 공격도 고베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날카롭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승부에서는 고베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셀 고베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산프란체 히로시마와 삿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3위의 산프란체 히로시마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3위와 J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 시즌 만에 강팀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3위를 넘어 리그에서도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적인 축구를 표방했지만 새 시즌 연속으로 순위가 하락하자 공격적으로 팀의 색깔을 바꾼 것이 적중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득점 3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훌륭한 활약을 했던 마코토와 츠카사 등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이 잔류하면서 올 시즌에도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중앙 공격진이 다소 아쉽긴 하나 장신의 비에이라, 큰 경기에 강했던 소테리오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아유카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시즌 일본 1부 10위의 삿포로입니다. 안정적인 중위권을 유지하는 팀입니다. 다만 페트코비치 감독이 올해 팀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순위에서 괄목할 만한 반전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트코비치 감독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즐기는 팀인데 이로 인해 지고 있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3백을 가동하는 팀이지만 양쪽 스토퍼를 과감하게 전진시키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 팀입니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점 억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순위 상승에 방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는 수비진 세대 교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수비적인 조직력도 초반에는 담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정자는 카즈키, 요시아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히로시마는 지난 시즌부터 공격적인 팀 컬러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삿포로의 공격적인 성향은 리그 내에서도 유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면에서는 수비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3백의 안정감이 훌륭한 히로시마가 더 앞서는 상태인데요. 삿포로는 애초에 수비 리스크를 많이 지는 팀인데다 올 시즌에는 수비진 세대 교체를 진행하고 있어 조직력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필요할 것입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시와 레이솔과 간바 오사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7위의 가시와입니다. 아쉬운 성과를 낸 팀인데 2021년 15위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7위라는 순위 상승은 상당히 놀라웠지만 시즌 막바지에 10경기 무승에 그치면서 최상위권을 지키는 뒷심을 보여주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는 최소 실점 2위에 오르는 등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 선두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마지막 10경기에서는 경기당 실점이 2골이 넘어섰습니다. 올 시즌에는 수비진의 대폭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조직력 문제로 다소 헤매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 구축한 시스템으로 견뎌내야 할 듯합니다. 결정자는 마츠모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15위의 간바입니다. 15위로 겨우 잔류에 성공했던 시즌입니다. 최종 라운드까지 가는 피말리는 강등 경쟁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시즌을 앞두고 감독을 교체하면서 새 판짝에 들어간 상황이죠. 새로 부임한 포야토스 감독은 지난 시즌 도쿠시마를 이끌던 감독입니다. 스페인 출신답게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하는 스타일로 지난 시즌 수비적으로 나서던 팀 기조에서 벗어나 다른 팀들과 비슷하게 공격적인 팀으로의 변모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교체하고 유럽에서 뛰던 스즈키, 메시노를 보강하면서 전반적인 팀 체질 개선에 나서는 상태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간바의 팀 체질 개선으로 인해 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가시마가 지난 시즌 중반까지 보여준 수비력은 꽤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간바의 수비는 지난 시즌에도 문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비적으로 올 시즌 간바는 더 리스크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시와도 수비 세대 교체로 인해 수비가 다소 흔들릴 여진이 있지만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앞서면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간도스와 쇼난 벨마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일본 1부 11위의 사간도스입니다. 시즌 막바지에는 부진에 휩싸이면서 10위 아래로 순위가 내려갔지만 꾸준히 전력에 비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특히 평균 활동량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엄청난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이 눈에 띄는 팀인데요. 때문에 시즌 막바지에 부진한 것은 사간도스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시즌 막바지에는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에는
팀은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개막 이후 7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돌풍의 핵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지난 시즌 일본 1부 12위의 쇼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12위를 차지하면서 승격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쇼난 역시 사간도스와 비슷하게 활동량 위주의 전술을 쓰는 팀으로 실점 억제력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요. 지난 시즌 쇼난보다 실점이 적었던 팀은 4팀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비대칭 전형으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갔던 사간도스와는 달리 쇼난은 수비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폭발력이 좋은 오노세가 영입되긴 했지만 최전방 자원이 아니라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선수라 전방에서의 영향력을 펼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양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 장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2.5 언더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가 될 듯합니다. 다만 사간도스가 쇼난에 비해 점유율 확보에 능한 모습을 보이고 시즌 초반 에너지 레벨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시즌 초반에는 사간도스가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듯합니다. 사간도스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